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한 뒤 제가 뒤꿈치를 들고 거실을 걷다가는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을 떨어뜨리고 말았는데요. 어찌나 놀랐던지 등에 식은땀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어김없이 제 휴대폰이 울려대기 시작했어요. 휴대폰 벨소리가 들리자마자 남편이 짜증스럽게 외쳤어요. 뭐야, 또 밑에 집인 거야? 그렇네. 교수님이 퇴근해서 오신 모양이야. 우리 교수님 연구해야 하는데 나 때문에 방해가 됐나 보다. 어떡하냐? 또 한 소리 듣게 생겼네. 아니, 매번 이렇게 전화해서 따지면 어떻게 살라는 거야?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어쩌겠어. 우리 팔자라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니깐 당신도 하준이 거실에서 살살 걸으라고 해. 괜시레 난리 난다. 아무튼 나 전화 받을 테니까 당신은 조용히 하고 있어봐. 네, 사모님. 지금 밑으로 내려오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당신 이제는 사모님 소리가 그냥 막 먼저 나오네? 이 습관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구나. 그럼 어쩌겠어. 그렇게 부르라고 하는 걸. 우선은 나 내려갔다 올 테니까 당신 하준이 단속 잘하고 있어. 제가 급히 밑으로 내려가서 벨을 눌렀습니다. 우리 교수님 연구해야 하는데 방해되니까 조심해달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대체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니 사모님,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암튼 제발 좀 주의 좀 해주세요. 평소 주의가 산만한 건 잘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진짜 몰랐네요. 라며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는데요. 옆집 문이 열리는 듯 하더니만 할머니가 고개만 빼꼼히 내민 채 저를 위로했어요. 새댁이 고생이 많네.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내가 보니 원래가 성격이 괴팍스러운 것 같던데 새댁이 이해해야지 어쩌겠어. 이사할 상황도 아니라면서. 그러게요. 집을 시부모님이 장만해 주셔서 저희 멋대로 이사하기가 좀 그렇네요. 그럼 전세 주고 나가면 되지 않겠어? 새댁 부부도 딱하긴 한데 아들은 뭔 죄냔 말이야. 집안에 사연이 좀 있어서 그건 안 될 것 같네요. 암튼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할머니께 허리 숙여 인사를 한 뒤 집으로 올라갔는데요. 남편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물었어요. 오늘은 사모님이 뭐라고 하셨나? 그냥 내가 주의가 산만하다고 그러지 뭐. 뭐? 산만? 아니 쟁반 한 번 떨어뜨린 거 가지고 어디다 대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나 도저히 못 참겠어. 그냥 우리 엄마한테 다 얘기하자. 남편이 발끈한 채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생각 같아서는 당장 그러고 싶었지만 그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기에 제가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여보, 당신 절대로 어머님 앞에서 그런 말 꺼내지도 마. 그러다 어머님 잘못되시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작년에도 아프셔서 입원까지 하셨잖아. 의사 말 잊었어?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했잖아. 그렇긴 한데 우리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냔 말이야. 요즘 하준이도 뒤꿈치를 들고 걷고 있단 말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냔 말이야. 남편이 울분을 토해내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에 제 마음도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허구한 날 아래층의 항의에 저 또한 힘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던 것이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사주신 집을 함부로 처분하겠다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집을 살 때 시부모님께서 많은 것을 염두에 두고 사셨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입장에서는 집을 사주셨다는 그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남을 일이기도 했고요. 거기다 평소 시어머님이 심장 쪽에 문제가 있어서 혹시 신경이라도 쓰실까 싶어 내내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님은 좋은 집안에서 곱게 자란 분이라고 했어요. 그 시절 나름 알아주는 미대를 졸업까지 하셨거든요. 시어머님과 시아버님 두 분 다 본가가 꽤나 부유했던 모양으로 양가 부모님에 의해 정략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략 결혼이라 하기에는 두 분의 사이가 좋아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안타까웠던 부분이 오래전부터 시어머님이 많이 약하신 편으로 병원에 가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난 뒤 시아버님께서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씀하시기도 했거든요. 네 시어머니가 그 약한 몸으로 억지로 둘째를 낳았는데 우리 둘째가 조금 일찍 세상에 나와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른다. 그런 둘째가 이렇게 결혼까지 하고 우린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구나. 제 손을 붙잡고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암튼 저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두 분 다 정말 잘해주셨어요. 우리가 시부모님께 이사하고 싶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아주버님과 형님 때문이었습니다. 형님 또한 미대를 졸업한 사람으로 시어머님과 통하는 부분이 아주 많았어요. 그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던 저로서는 약간의 위화감이 들 정도로 시어머님과 형님의 사이는 정말 좋은 편이었거든요. 한마디로 시어머님은 형님을 많이 신뢰했고 형님의 말이라면 고지곳대로 믿곤 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형님은 몹시 예의가 바르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착한 모습이었거든요. 아주버님과 형님이 결혼한 지 꽤 지났지만 한결같은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님은 그런 형님을 그 누구보다도 신뢰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들 이쯤에서 형님과 아주버님이 우리가 이사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건의 시작은 병원 정기검진을 위해 시부모님께서 우리 집에 머무르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다들 일을 하고 있던 반면 저는 전업주부로 있었기에 두 분을 모시고 병원에 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 분 다 워낙 좋은 분들이어서 큰 어려움 없이 며칠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겸사겸사 시아버님 건강검진까지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시부모님께서 더욱 긴 시간 우리 집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두 분이 많이 미안해하셨어요. 얘, 우리 때문에 네가 불편해서 어떡하니? 그러길래 우리가 그냥 알아서 호텔 잡는다니까. 굳이 뭐하러 여기로 오라고 해. 그동안 출국 그렇게 했는데.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호텔에서 지내시는 게 좀 그렇잖아요. 형님이 워낙 바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내내 집에 있는데 아무래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그런걸요? 설마 어머님, 아버님 저희 집에 있는 거 불편하신 거예요? 제가 농담조로 두 분을 바라봤는데요. 아니야. 불편하기보다는 미안해서 그렇지. 그리고 네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게 뭐가 있어. 어머님, 모름지기 사람은 이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두 분께서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제가 이 정도도 못 해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래오래 있다 가셔도 됩니다. 올라오신 김에 하준이랑 더 많이 놀아주시면 좋잖아요. 하준이도 할머니 할아버지 오셔서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넌 참 말도 예쁘게 해.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우리가 다 고맙구나. 사실 우리도 하준이가 엄청 보고 싶었거든. 지금도 봐라. 네 시아버지는 하준이 옆에서 떠나질 않잖니. 근데 우리가 손주 보고 싶다고 니들한테 막 내려오라고 하기도 그렇고. 요즘은 그런 시부모를 눈치 없는 사람들이라고 부른다며? 우린 나름대로 세련된 시부모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니들이 볼 때는 우리가 어때 보이니? 그럼요. 아부성 발언이 아니라 두 분 같은 분들 아마도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걸요? 뭐? 그건 좀 아부성 발언 같구나. 시어머님과 제가 웃음 가득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날 시어머님께 말씀드린 제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두 분의 모습을 보며 저도 그렇게 나이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차를 마시면서 시어머님이 제게 말했어요.
근데 니들 형님네는 많이 바쁜가 보구나. 가까이 살면서 얼굴 보기가 힘드네. 그렇잖아도 이번 주 주말에 다 같이 외식하기로 했어요. 형님이랑 아주버님 두 분 다 많이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어제도 밤늦게 들어왔다고 어머님, 아버님 안부 묻더라고요. 하긴 둘 다 일을 하니까 많이 바쁘긴 하겠지. 그나저나 우리 소 하나 지킬 겸 이 앞 공원에 산책이나 다녀올까? 내내 집에만 있었더니 답답하구나. 시어머님의 말에 다 같이 공원으로 산책을 갔는데요. 그런데 그날 산책을 나갔다가 그 사달이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필이면 그 공원에서 아랫집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거든요. 우리 가족을 보자마자 그 할머니가 쏜살같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세댁, 요즘은 왜 이렇게 조용한 거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우리 옆집 교수인데 사람들 말이야. 요즘은 세댁네 힘들게 안 하는 것 같길래 그렇지. 근데 갑자기 먼 바람이 불었길래 저렇게 조용한 거야? 혹시 세댁네가 뭔 조치라도 취한 거야? 미처 우리가 말릴 틈도 없이 할머님이 순식간에 말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남편과 제가 너무나 놀란 나머지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는데요. 옆에 계시던 할아버지까지 할머니를 거들고 있었어요. 윗집이랑 조용하면 뭐해? 아직도 아랫집이랑 내내 싸우고 난리도 아니구만. 그래도 윗집이랑은 요즘 조용하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도 참 골치가 아파서 죽겠다니까. 그러고 보니 세댁 친정 부모님이 계셨던 모양이구만. 그동안 그래서 조용했던 거구나. 근데 교수님인데 사람들이 그런 걸 따질 사람들이 아닌데 참 이상하네. 아마도 더 시끄럽다고 난리를 쳤을 텐데 말이야. 저기 친정 부모님이 아니라 시부모님이세요. 어머님, 이분들은 우리 아랫집 사시는 분들이세요. 제가 잔뜩 긴장한 채 시부모님께 아랫집 할머니, 할아버지를 소개해드리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반갑다는 듯이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랫집이라고 하면 우리 큰아들네 옆집이겠네요. 예? 큰아들이라니요? 아랫집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니들 아랫집이면 첫째네 옆집이 맞는 거잖니? 시어머님께서 제게 다시 묻고 있었어요. 네, 그게 그렇게 되는 거네요. 아니, 그게 그렇게 되는 거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저기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이 맞다고요. 제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했는데요. 시어머님과 제 대화를 듣고 있던 아랫집 할머니가 놀란 채 외쳤어요. 뭐요? 그럼 교수님인데 사람들이랑 세댁네랑 동기간이었단 말이야? 세댁,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알아듣게 설명을 좀 해봐. 아랫집 할머니가 저를 재촉하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미소 지으며 대신 대답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얘들 밑에 집 사는 사람들이 우리 첫째 아들 집입니다. 그럼 진짜로 우리 옆집이랑 세댁네랑 동기간이란 말입니까? 세댁, 이게 참말이야? 세댁이 말 좀 해봐. 교수님인데 집이랑 참말로 동기간이야? 세댁 형님이라는 게 정말이냐고. 아랫집 할머니 할아버지가 놀란 채 입을 다물지 못하고 계셨는데요. 그 모습에 시어머님이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아랫집 할머니께 물었어요. 얘들이 여기 산 지 그래도 조금 된 것 같은데 둘이 동서지간인 거 잘 모르셨나 보네요. 근데 우리 첫째가 교수인 건 어떻게 아신 걸까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그댁 첫째 아드님 별명이 교수님인데인걸요? 예? 교수님인데라니요?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입니다. 이 동네에서 그댁 첫째 아드님 부부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놈의 교수님인데를 어찌나 입에 달고 사는지 다들 노이로제 걸렸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어떻게 동생네 부부한테도 교수님이라고 부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세상에 어찌 되려고 이 모양인지 모르겠네요. 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님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아랫집 할머니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 제가 얼른 말을 돌렸어요. 할머님, 저희가 지금 산책 중이어서요. 다음에 다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 그럼 내가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 근데 왜 형님한테 사모님이라고 그런 거야? 세댁 지금껏 그렇게 불렀잖아. 그동안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아니면 내가 노망이라도 난 건가? 결국 아랫집 할머니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오고야 말았습니다. 그 말에 시부모님이 무슨 말이냐는 듯이 우리 부부를 멀뚱멀뚱 바라보다가는 아랫집 할머니께 시어머님이 대물었어요. 저기 어르신, 그러니까 어르신 말씀대로라면 우리 둘째가 첫째한테 사모님이라고 했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그럼 그렇다마다 사모님이라고 한 건 말할 것도 없고 교수님 사모님이라고 불렀어. 내가 분명히 들었다니까. 여보, 당신도 들었지? 그렇잖아? 그렇지. 나도 분명히 들었지. 우리 옆집 교수님인데 그 여자가 아주 보통 짜증나는 여자가 아니야. 입만 열었다 하면 교수님인데 그 지랄을 한다니까. 아랫집 할아버지가 흥분까지 한 채 외치고 있었는데요. 할머니가 그런 할아버지를 나무랐어요. 여보, 지금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짜증이 났으면 그랬겠어. 아주 듣기 싫어서 환장하겠다니까. 남편이 교수님인데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냐고. 아니 근데 말이요. 그건 그렇고 형님을 왜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거요? 그걸 뭘 물어보고 그래. 뻔할 뻔짜구만. 그 교수님인데 옆에 내가 시킨 거지. 그런 거지. 내가 딱 보니 그렇네. 그 성격에 그러고도 남지 남아. 맞네. 그런가 보네. 새댁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 보니 그런 거 같네. 새댁, 우리 말이 맞는 거지. 그 교수님인데 그 옆에 내가 시킨 거지. 새댁같이 착한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잖아. 내가 살다 별 꼬라지를 다 보겠네 그래. 어떻게 동서한테 자기를 사모님이라고 부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세상 말세다 말세야. 근데 새댁도 한참 잘못한 거지. 시킨다고 그걸 그냥 하고 자빠졌어? 두 분께서 어찌나 순식간에 말을 하고 계시던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시부모님 또한 사색이 된 채 두 분 말씀을 듣고만 있었고요. 잠시 후 아랫집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혀까지 차며 가셨는데요. 그분들의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만 보고 계시던 시어머님이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그만 들어가자. 니들 지금 우리가 들은 말이 무슨 말인지 들어가서 이실 짓고 해야 할 거야. 어머님, 진짜 별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혹시 심장 쪽이 막 아프시고 그런 건 아니신 거죠? 난 괜찮으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해라. 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저분들 말이 사실이야? 어머님, 우선 집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진짜 별일 아니에요. 라며 두 분을 모시고 급히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님이 우리 아들에게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하준아, 너 여기 이 사람 누군지 아냐? 교수님인데? 뭐? 교수님? 큰아빠잖아, 큰아빠. 아야, 교수님인데? 그럼 여기 이 사람은 누구야? 사모님인데? 뭐? 사모님? 여기 이 사람은 큰엄마잖아. 아니야, 사모님인데? 아들이 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에 우리가 안절부절 못한 채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잖아, 또 이상하긴 했어. 내가 하준이한테 큰엄마 큰아빠는 자주 놀러 오냐고 물었더니
하준이가 큰엄마 큰아빠가 없다잖니? 그때부터 뭐가 이상하긴 했어. 하준이가 그랬어요? 계속해서 교수님인데 사모님인데 그러더구나. 처음에는 그냥 장난하는 줄 알았다. 근데 이제 보니 다 이유가 있었던 거구나. 그때쯤 시부모님의 표정은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요. 정말 큰 충격을 받은 모양으로 시어머님은 손까지 미세하게 떨고 계셨어요. 어머님,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별일 아니거든요? 넌 이게 별일 아닌 걸로 보이냐? 지금 제정신이야? 첫째네도 문제인데 니들도 큰 문제야. 다들 제정신이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요. 동서지간에 아래층 위층 산다고 하면 좀 그렇긴 하잖아요. 그래서 형님이 그냥 그렇게 하자고 한 것뿐이에요. 진짜 별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럼 아까 밑에 층 어르신들이 한 말은 다 뭐야? 어떤 말씀이요? 아까 그랬잖니. 시시때때로 쫓아올라와서 난리도 아니라고. 아, 그건 아무래도 하준이가 아들이다 보니 좀 시끄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교수님인데, 아니 아주버님이 연구자료 만드시는데 힘드실까봐 그런 것뿐입니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이제 보니 둘 다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구나. 사모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는 첫째나 부르란다고 부른 너나 어쩜 그렇게 못났냐. 우리는 그동안 니들이 사이좋게 잘 지낸 줄 알고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른다. 시어머님의 목소리까지 높인 채 소리치고 계셨는데요. 남편이 그런 시어머님에게 쏘아붙이듯 말했어요. 나도 그동안 엄마 아버지한테 몇 번이나 말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말려서 말 못했던 거야. 생각해봐. 엄마 아버지는 우리가 우애 좋은 형제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지금 상황을 어떻게 말하겠어? 말을 왜 못해? 이 지경이었으면 말을 했어야지. 엄마도 생각해봐. 세상 천지에 형이랑 형수님한테 교수님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동생이 몇이나 되겠어? 처음엔 나도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막 다투기도 하고 그래도 봤어. 근데 형수님이 말이 전혀 안 통해. 거기다 형도 앞뒤가 꽉꽉 막혀서 맨날 바쁘다고만 하고 내가 말을 해도 믿지도 않았어. 그렇다고 내가 형수님이랑 맨날 싸울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그냥 더러우니까 피해가자. 그런 심정으로 그랬던 것 뿐이야. 그리고 말이야. 사실 우리는 형이랑 형수님이 가족이라는 게 창피하기도 했어. 지금 경비 아저씨부터 동네 사람들이 두 사람 뒷담화를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야. 난 대체 엄마 아버지가 집을 왜 이렇게 아래 위층으로 구해준 건지 그것도 이해가 안 돼. 라며 남편이 원망 가득한 눈빛으로 두 분을 바라봤는데요. 시어머님이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줬어요. 그건 네 형수가 나중에 출산하게 되면 서로서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냐고 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너도 알다시피 그동안 네 형수가 우리한테 좀 잘했니? 그랬으니 난 당연히 잘 지낼 거라고 생각했지. 니들 아버지나 나나 형제 하나 없이 왜 이렇게 자라서 우리는 니들이 잘 지내길 진심으로 바랐다. 근데 이 사달이 날 줄 누가 알았겠냐? 시어머님의 눈에 눈물까지 그렁그렁 맺혀 있었는데요. 시어머님 말씀처럼 두 분 다 형제 자매도 없이 외롭게 자랐던지라 우리가 우애 있게 잘 지내기를 간절히 바랐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욕심을 부린 모양이구나.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 근데 네 형수는 그렇다 쳐도 네 형도 그냥 보고만 있었다는 거잖아. 사실 형은 거의 얼굴 보기도 힘들었어. 가끔 보면 집에도 자주 안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들어와도 새벽에 들어오고 그러더라고. 남편의 말에 시어머님이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는데요. 그 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시부모님은 한 이틀 동안을 방 안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몇 번이나 방문을 두드려도 봤지만 중요한 말씀 중이라는 말만을 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3일째가 되던 날 저녁 시부모님이 갑자기 방문을 열고 나오셨는데요. 곧장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 모습에 제가 급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갑자기 어디 가시는 거예요? 밑에 교수님인데 집에 간다. 네? 형님 집에요? 제가 놀라서 두 분을 따라 나섰고
두 분이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댔어요. 교수님, 사모님, 문 좀 열어주시죠. 시어머님이 어찌나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시던지 제가 놀란 채 두리번거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 밤에 무슨 일이세요? 아이고, 사모님, 이 늦은 시간에 시부모가 불편하게 해드려서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요.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올라온 지도 한참이 되었는데 우리 교수님인데 사모님인데 얼굴을 한번 못 봐서 미천한 저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대체 왜 이러세요? 형님이 얼굴까지 시뻘개진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동네에서 갑질이랑 갑질은 다 하고 다녔다고 들었는데 시부모한테도 그 갑질 한번 해봐요. 우리도 그 갑질 한번 구경 좀 해봅시다. 그 잘난 교수님 갑질 한번 봅시다. 시부모님의 말에 형님이 저를 있는 대로 노려보며 물었어요. 동서가 말한 거야? 아니, 그게 동서는 뭔 놈의 동서입니까? 감히 교수님 사모님한테. 시어머님의 말에 아주버님이 놀라서 물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교수라는 사람이 동네방네 갑질이랑 갑질은 다 하고 다녀? 네가 그러고도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기나 해? 두 분이 형님과 아주버님을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주버님은 그런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고 있었다네요. 그러니까 형님이 아주버님한테까지 철저히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평소 아주버님은 답답할 정도로 말도 별로 없었고 서재에만 틀어박혀 있었다고 하네요. 아마도 부부 사이가 꽤나 좋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다만 우리 앞에서는 좋은 척 연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알고 보니 형님도 교수가 되고 싶었다는데 그게 잘 안 되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아주버님을 만나서 쫓아다니다시피 해서 결혼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아주버님도 나이가 있고 하다 보니 등 떠밀리듯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아주버님과 형님의 결혼 생활은 최악 중에 최악이었던 것이죠. 그 와중에 형님은 시부모님과 아주머님에게는 잘하는 척을 했기에 다들 착한 줄로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형님은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이 있을 때는 우리 부부에게 단 한 번도 반말을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예의 바르게 행동을 했거든요. 암튼 그동안 형님은 철저하게 두 얼굴로 지냈던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이 사는 부부가 서로를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모든 사실을 알고 난 아주버님이 격한 감정으로 형님을 힐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모습에 시어머님이 대노하신 채 아주버님께 소리쳤어요. 너도 잘한 거 하나 없어. 집안 하나 제대로 건사 못하면서 뭔 놈의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그러고 있었어. 부부간의 문제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거야.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네가 네 아내한테 무관심한 것도 큰 잘못인 거야. 근데 어디서 큰 소리야, 큰 소리가. 둘 다 똑같으니까 조용히 해. 그렇게 시어머님께서 형님과 아주버님을 앉혀놓고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니들이 이혼한다고 하면 우리도 말리진 않을 거다. 너희 같은 아들 며느리는 우리도 필요 없다.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막장 며느리가 내 며느리였다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구나.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집은 우리가 해준 거니까 니들 이혼할 때 다 돌려주고 더 이상 나한테 어머님이라고 부르지도 마라. 어머님, 이혼이라니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동안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 순간 형님이 어머님과 제 앞에 무릎까지 꿇은 채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얼마 뒤 형님이 우리 부부에게 다시 찾아와서 무릎까지 꿇고는 눈물을 흘렸는데요. 어머님 마음을 돌려놓을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도 했어요. 형님 말에 의하면 우리 부부의 다정한 모습이 부럽다 못해 시기 질투가 났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형님은 아무리 노력해도 임신이 되지 않아 조바심만 가득했다는데요. 우리 부부는 결혼하고 바로 임신하고 출산까지 하는 모습에 더욱 그랬다고 했습니다.
동서랑 서방님도 알다시피 우리가 나이도 있는데 임신도 되지 않고 하루하루 조바심만 났어요. 그런 와중에 하준이까지 태어나니까 더욱 질투가 났던 것 같아요. 동서랑 서방님이 시부모님께 잘 좀 말 좀 해주세요. 형님이 너무나도 간절히 부탁을 해서 시부모님께 말씀을 드려보기도 했지만 이미 다쳐버린 시부모님의 마음이 쉽사리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버님은 당신에게도 큰 잘못이 있음을 깨닫긴 했던 모양으로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고는 있다고 하네요. 결국 두 사람은 부부 상담을 받게 되었고 그동안 속에 숨겨뒀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사람 인성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또 노력한다면 조금씩 변하지 않을까요? 아무쪼록 형님이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